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아파트. 거친 망치 소리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홍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건설 노동자, 그중 알폼 노동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아파트가 존재하고 또 세워지고 있는 한국 사회. 아파트 속의 텅 빈 공간은 벽으로 나눠진 후에야 비로소 용도가 결정됩니다. 벽. 우리가 살아갈 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건축 현장의 알폼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락한 집을 만드는 일은 결코 안락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 알폼 작업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내국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너무 힘들어서 기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되면 이 건설사에서도 알폼 작업을 맡을 인력 부족을 걱정할 정도일까요? 도대체 알폼 작업이 무엇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함께 알폼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벽을 세우는 공사 전반을 가리켜 골조공사라고 부릅니다. 골조공사는 설계한 벽 모양을 만들기 위해 철근을 심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게 하기 위한 틀, 벽을 만드는 틀을 가리켜서 알폼이라 부르는데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틀을 붙이고 떼는 작업을 알폼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알폼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층 아파트를 짓는 건축 현장에서 현재 5층을 작업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업하는 구간은 세대, 계단, 엘리베이터와 전실로 나눠집니다. 이미 작업이 완료된 4층에서 조립해 두었던 알폼들을 떼어냅니다. 떼어낸 알폼들을 계구부를 통해 위층인 5층으로 올립니다. 5층에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알폼들을 정해진 위치로 나릅니다. 자기 자리에 놓인 알폼을 철근과 연결시키고 알폼들을 서로 조립합니다. 벽을 먼저 세우고 천장까지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알폼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설명만으로도 힘듦이 느껴지는 알폼 작업인데요.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재 자체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죠. 유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 쓰는 게 600에 1200짜리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알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 이상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30kg 이상 나가죠. 35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들고 날르고 올리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은 처음에 할 적에는 다들 뭐 하던 거니까 우리가 뭐 이거 못하겠어?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면서 약간 피로가 전체적으로 좀 저희 팀원들,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피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알폼의 3대 좀 고질적인 게 이제 설치를 할 때는 망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근핀과 넓적핀을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망치질을 많이 하다 보면 요 손목, 요 관절, 그 다음에 요 어깨 이제 당기다 보면은 이 세 부분하고 허리 이 네 부분이 항상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폼 같은 걸 올리다 보면 이제 뭐 공구리 잔여물이 떨어져서 눈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미끄러져서 아래 사람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이걸 쳐 올려주면 이 탄력으로 해서 이에서 받아치기를 해줘야지 좀 빨리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안 맞아서 이에서 놓쳐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힘 사고 이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슬라브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방리제를 도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타설을 하고 나서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철근에 찔리고 이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직종들이 오셔서
알폼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3일 못 버티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인연이 돼서 그 탈북자 있지 않습니까요? 그 세터민 그쪽하고 연결이 좀 돼서 그분들이 딱 이틀 하고 저는 안 받아버립니다. 본층 알폼 작업은 골병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건축 현장 본층 노동 강도 평가에 따르면 알폼 노동자들의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조사 당시 형틀 목수의 평균 연령과 평균 경력이 각각 53.2세, 16.18년이고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알폼 노동자의 경우엔 38.78세와 7.7년이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데도 불구하고 골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으며 또한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몸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알폼 작업은 어느 정도로 힘든 걸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노동강도 평가에서 시행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알폼 노동자의 신체 활동량, 즉 1시간당 평균 칼로리 소모량은 134kcal/h였습니다. 이는 사무직 노동자보다 5.85배, 완성차 제조업 노동자보다 2.71배, 2018년 아파트 지하팀보다 1.27배 높은 수치입니다. 알폼 노동자들은 이토록 힘든 일을 하루 평균 9.6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0명 중 7명이 과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견뎌야 하는 알폼 노동자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이들의 노동을 이토록 고되게 하는 것일까요? 원래 건설 일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쉬엄쉬엄 쉬어가며 일하면 몸이 덜 아프고 덜 지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알폼 작업이 이루어지는 노동 과정의 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kg에 육박하는 중량물 수십 장을 나르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자들도 하나같이 일명 받아치기, 알폼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나르는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 10시간 가까이 중량물을 나르다 노동자들의 몸 곳곳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체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층이 올라가길 회사에는 바래요. 당신들 뭐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좀 해줘도, 그런 부분만 해줘도 본인들이 하다못해 1시간만 해봐도 그렇게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 공정상으로는 이 기간이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단종이라고 하는 전문 건설업체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정을 짜고 3시 전에 끝을 내야 다음날 부속 공정들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일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가 입찰. 원청에 자기네들이 저가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릴 때는 또 저가로 내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공기는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를 가게 되면 단가를 많이 주면 기공들을 많이 데려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가로 저도 받게 되면 기공보다는 이제 일 시작한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지만 저도 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원청에서 단종으로 저가 주면 또 이 사람들은 저한테 저가를 주고, 그러면 저도 작업자들을 구할 때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싼 사람을 구해야지 이 타산이 맞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단종에서는 나쁘게 표현을 하면 노동 착취를 해먹는 브로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네들은 특별한 게 없이 일만 수주만 해왔다는 이유로
그거를 최대한 싼 저가로 해서만 인건비를 맞춰서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인건비를 깎아서 자기네들은 돈은 벌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많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너무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거,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초고층화되는 이 공간, 여기 이 건물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공기를 좌우하는 부분들은 사실 알폼 작업 공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얼만큼 작업 공간을 줄이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나 시행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알폼 공정이 3일하고 이틀하고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하루로 줄여버렸고, 이제는 3시, 4시, 3시에 맞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땡겨서 작업을 마무리해라 라고 계속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는 계속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잠시도 쉴 시간이 없고, 밥 먹고 잠시 쉴 시간도 없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노동 강도가 세져지고, 이 노동자들은 거의 불과 한 5년만 지나면 거의 뭐 온갖 부위가 모두가 다 골병이 들어가는,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는 알폼은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리 임금이 높고 돈을 많이 줘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저 동남아 쪽에 이런 분들로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나라의 분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반증하느냐? 건설사 스스로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실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공사 기간 산정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뭐 고려하는 그러한 이제 공사 기간 산정, 공사 비용 산정, 그렇게 되고, 공사 비용이 애초에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제대로 반영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단계 하도급이 계속 내려가면서 실제 공사비가 어디서 다 새 나가고, 실제 공사는 이 뭐 10명이 해야 될 게 뭐 6명, 7명.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공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노동 강도가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좀 골병이 들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건축물들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실 시공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얼마 전 사고 났던 광주의 학동의 이런 건설 사고들 같이 이런 이제 무리하게 공사가 되고 공기 단축의 문제,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건설 노동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알폼 노동자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머뭇거림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면접조사에 응한 알폼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야 부서지겠지만 직장이라 생각하고 다니고 있다.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주니 5년만 열심히 일하고 그만두겠다. 그렇게 알폼 노동자들은 언젠가 자신의 몸이 망가질 거란 걸 알면서도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여실히 확인되었듯 알폼 노동자가 마주하는 건설 현장의 노동 강도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의 높은 노동 강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형틀 목수나 타워 크레인 기사 등 건설 직종 전부를 막론한 건설 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일은 장시간의 높은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설 노동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 현장을 바꿔내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